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네요.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대한 서명을 했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좀 언급하기에 좀 오늘은 별로 내용이 없네요. 따라서 오늘은 주제를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버팀목이죠. 이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는 고갈이 될 건데요. 고갈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대폭락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내코는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 계산 공식, 이렇게 공식을 꺼내면 벌써 도망가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 놨는데요. 이 빨간색이 우리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간단히 그래도 공식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이라는 것은 상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놓는 거예요, 법으로. 그 다음에 A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 그 다음에 이 B가 내 소득이에요. B가 내 소득.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것은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 핵심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빨간색, 이게 상수라고 그랬죠. 상수. 상수는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임의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상수다. 자, 그럼 상수가 뭐냐? 이 상수가 지금은 1.8이지만요. 예전에는 1.8이 아니었죠. 자, 국민연금은 8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88년부터 98년까지는 무려 2.4였어요. 이 상수가. 엄청나죠?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상수가 1.8. 그래서 이 1.8은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적용되는 상수예요. 지금은 또 1.8이 아니죠. 2008년부터 2027년까지는 1.5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1.5로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는. 자, 근데 제가 뭐 이거 계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28년 이후에는 1.2%다. 그러면 98년도 초창기에 가입한 사람하고 2028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예,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정부가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이때 IMF가 터졌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환 일시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때 생활이 어려워서. 근데 그분들 꼭 그 돈을 국민연금 가서 납부를 하시고요. 납부를 하시고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다시 재가입을 하시라. 그 반환 받은 기간을. 왜 재가입을 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 낸 돈은요, 지금 낸 돈보다 훨씬 알토랑이에요. 왜? 상수 적용이 2.4를 적용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10만원이 돼도 이때 내는 1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나중에 타갈 때. 그래서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비밀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국민연금을 또 많이 받는 비밀.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니까, 평균 소득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게 내 소득이에요. B. 자, 내 소득을 어떻게 내 맘대로 올리냐? 제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내 소득인데, 자, 소득을 맘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 직장이 없으시거나,
그 다음에 실업자이거나 주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은 가입을 과거에는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임의가입이라고 해갖고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득이, 이 비소득이 굉장히 낮더라도, 그러니까 가정주부, 실업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임의가입을 해라. 그러니까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않더라도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임의가입을 해라. 왜 임의가입을 하냐면 이 B라는 소득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소득이 낮더라도 이 A라는 소득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에요. 200만 원이 넘어요. 얘하고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걸 소득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죠. 국민연금을 나중에 산출받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소득을 반드시 창출해라. 그러니까 가입 대상이 아니래도 반드시 가입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이 됐든 120만 원이 됐든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이 A라는 평균 소득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소득 대체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조건 가입을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숫자라고 그랬죠. 25년이면 이제 N은 5년이 되는 건데요. 야, 이것을 또 왜 늘려야 국민연금을 많이 받냐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소득이 높아야 많이 받고요. 가입 기간이 길어야 많이 받고요. 이 상수가 높아야 많이 받습니다. 상수가 높으려면 예전에 가입했어야 많이 받고요. 자, 물론 예전에 가입한 게 가입 기간도 많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오랫동안 가입해라. 그러면 정년 퇴임했으면 끝났잖아. 그래서 못 늘리는데 늘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반환 일시금 반드시 다시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중도의 실업에서 이 소득이 상실된 분 있잖아요. 자기 소득이 임의 가입을 해서 반드시 기간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이 방법까지도 쓰면 더 좋죠. 우리가 국민연금을 타먹을 때 65세에 타먹는데 이것을 한 70세에 타먹으면 자기가 받는 돈이 또 훨씬 늘어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공식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빨간색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비밀은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재테크가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만큼 좋은 재테크가 없습니다. 우리가 3층 연금 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1차 연금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입하셔라. 주부도 가입하시고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셔라. 될 수 있으면 은행빚을 얻어서라도 가입해라. 왜냐하면 은행이자는 1%밖에 1%대지만 국민연금은 그 이상 훨씬 더 받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했는데요. 자, A라는 것은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고 B라는 것은 내 소득인데, 자, 평균 소득이 높으면 이 사람은 저소득자죠. 이 저소득층은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고소득층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죠. 소득 대체율이 50%. 물론 지금은 45,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거 옛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가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설명드리려는 차원이지, 지금 50%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40%까지 낮아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임의가입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정부 추계로는 2057년이고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4년이에요. 어쨌거나 한 30년 후에는 고갈이 되는 건데요.
정점이 중요해요. 정점이 언제입니까? 국회 기준으로는 한 2038년, 그 다음에 정부 기준으로는 한 2040년 초반이면 최정점이에요. 돈이 제일 많이 쌓일 때. 이때까지는 행복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이상은 국민연금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못될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우리만 좋다고 해서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세도 좋아야 되니까요. 자, 그때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국민연금이 이제 받는 돈보다 주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주식을 팔 겁니다. 계속 주식을 팔면서 이때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도 제로가 되는 거죠. 0%.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국내 주식은 폭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금액으로 치면요, 한 120조가 넘습니다. 비중으로는 한 19%가 넘는데요. 전체 금액에.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이때는 1700조가 가잖아요. 이때는 지금 700 몇 조잖아요. 800조.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 250조 원이 되는 거죠. 250조. 이 250조 원이 되는 것을 요때가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요때부터는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사는 게 아니고 계속 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팔아서 줘야죠. 0이 될 때까지. 0이 되면 이제 독일식으로 부가 방식이 되는 거죠. 국민한테 걷어가지고 연금을 주는 거죠. 적립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향후 30년 후에는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자, 재앙이 되죠. 당연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데. 자, 근데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봤자 또 지금 걱정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연금을 요새 늘리려고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행이 이제 아까 소득 대체율 50% 아까 숫자 낮아졌다고 했죠. 이제 40%인데요. 지금 9% 되고 있죠. 그래서 2057년이면 이제 고갈이 되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안이 소득 대체를 좀 더 줄게 12%로 인상하자. 그 다음에 지금하고 주는 돈은 똑같지만 10%로 인상해서 1%만 조금만 인상해서 2060년까지 늘리자. 이런 개혁 방안을 최근에 내놨는데요. 시장 반응이 아니고 국민 반응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싸늘하죠. 왜 싸늘합니까? 이미 고갈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항상 먼저 개혁하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다음에 이런 방안을 들고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후술도 먹고 살아야지, 좀 더 내자, 이렇게 할 국민이거든요. 근데 먼저 항상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해놓고 그 다음에 꺼내놓는 게 공무원, 군인연금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반발이 심하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당연하죠. 이거 저라도 이런 식으로 먼저 하면 반대를 하겠죠. 자, 매우 반대, 조금 반대해서 50% 가까이가 반대고요. 찬성은 19%밖에 안 돼요. 자, 매우 찬성에 4% 있으니까 한 23% 정도 되는 거죠. 이 무응답도 반대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가 높으냐? 당연한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막대한 적자가 나서 매년 세금으로 7조,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10조, 20조, 30조 이렇게 메꿔 나가는데 그런 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먼저 국민연금부터 개혁하니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못 얻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하려면 명분을 먼저 만들고 국민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참고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2018년 기준 128조 원. 아까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점을 찍는 시점 2040년 초반이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250조가 넘는 거죠. 그 주식을 2060년까지 57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팔아야 되니까요. 막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을 방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좀이라도 늦춰보자. 그게 국민연금 개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도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해갖고 정부가 내놓은 안이 있어서 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고갈과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온 주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